얼마 전까지 폭염에 시달리다가 잠깐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어제부터는 좀 살짝 춥더라고요. 그 새벽에는. 감기 조심들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저를 좀 그 기본 이론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지금 일단 대상은 이번 3차 시험을 앞둔 분을 위해서 심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2차 때도 이제 형법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도 90점은 보통 넘으셨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올라와 있었는데 원장님실에서 보니까 이제 거기 CCTV로 계단이 쭉 보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한 남경이 이제 체계 없이 계속 그 1시간 이상 서 있어가지고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나와봤더니 이번에 그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자인데 환산 점수가 한 62인가?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체력장도 한 41. 근데 법과목 중에서 이제 그 형법이 제일 잘 나왔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90점대 거기 나왔고 체력장도 41점.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뭐 특별한 실수만 안 하면 이제 그 합격할 거로 서울청 보여지는데 하여튼 경찰 수험생들이 내가 제가 한 16년간 같이 해봤는데 되게 의리가 좋아요. 그런 거 좀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그래서 3차 심화 과정이고 타이틀은 이제 김재윤 형법 기출 천재라고. 그래서 예상으로는 원래는 한 40강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어제 받고 나서 오늘 오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지금 설명할 것이 좀 그래도 좀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오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50강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다가 이제 총론, 강론, 진도 어디부터 나갈까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론이 좀 더 많아서 강론진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총론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무료 이제 유튜브 강의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패스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무료 강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게 우리 또 수험생분들은 무료라고 그러면 되게 좀 이게 가치 없어 보이고 이게 잘 안 듣는 경향이 강해요. 카페에도 이제 지자체 무료 인강, 뭐 주행법정주의 무료 인강 이런 게 올려놨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료라고 해서 이제 무성의할 거라는 그런 나쁜 선입견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이 렉스터딘이 저랑 되게 인연이 좀 있어요. 여기 원장님이 이제 해병대 선배시고 또 메가 경찰을 만들 때 이제 저를 쪽에 그 추천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던 저한테 고마운 분이고 또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의 잘 못하면 아마 옥상에 끌려가서 빠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의 있게 할 거라고 이제 믿으시면 되고요. 자, 강론부터 보는데 이제 390페이지 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맞추긴 했더라도 요 지문은 좀 생소하다 그러면 그 지문도 좀 이렇게 그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쯤은 아마 이게 좀 초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자기가 마지막에 보이겠다고 정한 게 있을 거예요. 제 진정 수강생들은 보통 이제 300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책을 딴 걸 가져가. 어, 어, 그래요. 그럼 좀 듣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여기 2인 자리로 가시면 되겠네. 자, 살인죄는 이제 내용들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살인죄에서는 이제 태아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시기 있죠. 살인죄의 객체는 이제 사람인데 태아는 이제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고 유일하게 태아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뭐예요? 낙태죄. 그다음에 그럼 사람이 되는 시기 요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진통이 오거나 그 진통이 오는 시점은 이제 아이가 이제 머리나 몸이 나오는 시기보다 더 빠르죠. 요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제왕절개.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제왕절개가 나와요. 제왕절개는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이제 의학적이라는 얘기는 그 여성분께서 제왕절개가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기 그거로 따질 거냐 아니면 실제 제왕절개가 돼야 되는지 요걸 많이 물어봐요. 의학적으로 판단해요 아니면 실제로 제왕절개 돼야 돼요? 위아래 중에서 실제.
왜냐하면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임산부 상황마다 이제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앙절개 돼야 된다는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죽는 시기는 뭐 이제 거의 나오질 않죠. 그 이제 맥박 종지, 뭐 심장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제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살인죄에서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존속살이에요. 여길 많이 물어봐요. 존속의 개념에 대해서. 존속의 반대말이 비속이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따져보면 남녀가 만약에 일반적 경우 혼인하고 자를 출산하면은 이때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양쪽 다 존속이 바로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느 쪽을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되죠. 그리고 존속살해죄는 사실 직계존속이에요. 이것도 한번 그때 경찰이 부산에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작은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보통살인, 존속살해. 보통살인이에요. 그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수식으로 위아래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양쪽에 이제 DNA를 받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경우고. 근데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애를 낳았을 때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남녀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은 그 혼인 외의자라고 부르는데 인지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인지, 여자는 인지가 필요 없다. 생모는 인지 분류. 근데 남자는 이제 인지를 해야 되죠. 인지라는 조치를 취해야만 이제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자가 생모를 죽였을 때 그때 죄명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인지가 필요 없이 존속이 되니까 존속살인죄가 되겠죠. 이 부분 많이 물어봐요. 자, 그리고 요새는 안 나오는데 이게 A급이고요. B급 정도로 혹시 뭐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람의 아들 사건이라고, 여자분이 이제 실제로는 바람 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둘은 이제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바람 펴서 낳은 애인 줄 모르고 그냥 출생 신고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실제 그 바람남이 있을 거고, 얘는 이제 바람의 자식이고, 그래서 바람의 아들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요 호적상으로 이제 아빠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존속이 될까 안 될까? 바람의 아들 사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남자를 A라고 하고 여자분이 B고 C라는 남자랑 실제로 그 간통해서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이때 이제 호적상의 아빠인 여기를 죽이면 존속살해, 보통살해? 보통. 왜냐면 이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호적보다는 실제가 우선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DNA를 받지 않았죠. 위의 사건하고 이제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통살인이 되고, 근데 요거는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자주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이번에는 DNA를 받지 않은 애를 갖다가 내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자를 받지 않았지만 내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 두 글자로? 입양. 어떻게 보면 이제 혈연 관계는 아닌데, 자, 근데 입양은 이제 두 가지가 요건이 있어서, 실질적 요건하고 최근에 요거 좀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입양 합의예요, 합의, 계약. 그러니까 실부모, 낳아준 부모하고 양부모가 이제 계약 합의를 하는 건데, 요게 더 중요해요. 요 합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형식적 요건은 원래 입양 신고거든. 입양 신고 대신 이제 출생 신고, 마치 이제 입양한 걸 숨기려고 하는 거지 이제. 본 아들인 것처럼 하려고 요거를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양자가 되고, 근데 만약에 이 합의가 없다, 요게 더 많이 나오는데, 문전에 버려진 아이 사건,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자, 누가 이제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남의 집 문 앞에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없어. 그걸 알고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애를 버리고 갔으니까 입양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요거는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서 요때는 보통 살인이 되고, 근데 이 실질적 요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키워준 양모를 이제 죽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존속살인이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 요건 합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전에 벌어진 아이라고 나오면은 아 이건 입양 합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추리해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존속 쪽이 조금 논점이 있어서 좀 자주 나오고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좀 쉬운 편일 거예요. 사례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542번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이게 얘가 살인고의인지 폭행고의인지는 뭐로 따지느냐, 여러 가지를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객관식 형법 지문에서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로 뭐 찌르더라도 뭐 이제 허벅지 한 방 찔렀다 이걸 살인고의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목이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이건 살인고의로 볼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또 허벅지라도 또 이제 한 수십 방을 칼로 이제 찔렀다. 그럼 이제 쇼크나 가다출혈로 죽을 거 아니야. 그때는 또 살인고의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위, 사용한 흉기, 횟수 이런 걸 다 본다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은 항상 옳은 질문이에요. 다음에 2번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이 분만 직후란 말도 되게 기본 이론에서 강조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갖다 2달 키우다가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영아살해예요? 보통살인이에요? 보통살인이에요. 왜냐면 이제 조문에 분만 직후라고 있어서.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이 요 당시에는 까다롭던 지문이에요. 지금은 익숙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우리 이 책은 주로 최신 문제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년부터 18년. 근데 보면 이제 그 올 이제 내년 이제 해경 간부나 이런 거를 요번에 미리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 이제 해경 간부 문제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3번은 이제 자 위계의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행하게 한 때는 속이거나 부담 줘서 자살을 결행하게 했을 때는 자살 교사에 의하여 처벌한다. 요게 틀렸고 살인죄나 존속살해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위계 위력으로 했을 때는. 위계 사건은 대법원까지는 아닌데 실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 500 사건이라고 해서 그왜 의대 다니는 남자가 자기를 그냥 뒷바라지하던, 직장 다니면서 뒷바라지 준 여성하고 이제 그 동거하고 의사가 될 즈음 돼서는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거짓말했죠. 이제 그 여자분한테 자기 그 부모님이 다른데 이제 나를 결혼하라고 하는데 난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못다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서 이루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여자분한테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비타오백을 주고 지는 순수 비타오백 먹고, 그래서 여자만 죽었을 때 그게 위계살인이거든. 근데 이거는 살인죄예요. 그냥 자살교사 이쪽보다 더 형량이 세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 4번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맞죠? 그래서 아까 요 생모 여자분은 인지가 필요 없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제 자기 아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543번 살인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요건 되게 코믹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여자분의 울 때 목을 있는 힘껏 쳐서 성대 파열로 사망케 한 사건. 근데 그 왜 목을 이렇게 있는 힘껏 세게 쳤는지 기억나요? 배웠어요? 300형에서?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 남자 유튜브에서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최대 이 남자의 최대 급소인 그 파이어 에그를 갖다 확 당겼다가 그냥 그 통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욱해서 우발적으로 한 것도 살인고인이 있다라는 게 핵심 논점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아빠 있는 하늘나라로 가자 사건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3세, 7세 된 어린애들이 이제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맨날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애엄마도 이제 우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 죽었을 때 충격감도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아빠 있는 데로 갈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옷 입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한강대교. 거기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빠 인대로 한다니까 애들이 뛰어내리고 애엄마도 뛰어내리는데 애들만 죽고 애엄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죄명 자살교사다 아니면 살인이다? 살인으로.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 못할 그런 이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갔고 엄밀하면 이제 살인죄 간접 정범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살교사에 해당한다 X. 3번은 이제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미필적 고의는 이제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도 이제 우리 진정 수강생들은 이제 약속인데 미필적으로 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지문,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그것도 이제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4번은 저항절개 수술의 경우에 의학적으로 저항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맞죠? 예, 실제 저항절개가 돼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여자분마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2번이 됐습니다. 다음에 544번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인지하지 않은 생모. 그때 이제 보통살인이 성립한다? X. 그다음에 타인의 양자를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준수살해죄가 성립한다. 맞아요. 양부모, 실부모 어느 쪽을 죽이더라도 준수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시키려고 입양하면 부모가 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을 죽여도. 다음에 디귿은 총론에서도 중요한 판례인데 예비죄에서 간첩이 우리나라에 이제 난파돼서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암살 목적으로 온 간첩이 아니라 기밀 수집하려고. 근데 그때 무기를 보통 가지고 내려오겠죠. 근데 아직 누굴 죽일지 정하지 않았을 때는 살인 예비가 아니더라고.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된다. 대상이 죽일 대상이. 그래서 이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예비에 불과하다 X. 그다음에 리을번 살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그럼 이제 혼인을 안 한 거죠.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금피하기 위해서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인죄가 성립한다. X. 왜냐하면 조문이 영아살인죄도 직계존속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 남자긴 혼인을 안 했으니까 남자가 직계존속이 되려면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인지. 그래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존속이 안 되고 그냥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다음에 545번에서 요거는 이제 혼자 푸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근데 3번만 설명할게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사체를 다른 자에서 옮겨서 유기했다면 요거 자주 나왔죠. 그때 이제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근데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제 사회적 법익에 들어있을 건데 그거 기억나세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던 거를 내 가지고 약간 당황은 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살해한 다음에 이제 시체를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예의를 갖춰서 화장하면은 사체유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체유기죄도 어떤 이제 시신에 대한 존경심, 종교 감정 이런 걸 해치는 건데 예의를 갖춰서 화장했을 때는 이제 사체유기가 안 된다고. 그거랑 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산으로 유인해서 죽이고 내려오면 살인죄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체유기나 은닉은 죽이고 이동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직사에게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분만 중인 태아라면 지금 진통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됐고 또 이제 질사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과실로 봐야 되겠고 업무상 과실치사. 다음에 546번 살인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것도 쉬운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3번 보세요. 강도가 이게 휴가 나온 육군 중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술 먹고 강도하다가 신고 못하게 한다고 베개로 머리를 눌러서 3분 이상 눌렀더니 질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강도살인이었어요. 4번 아까 봤죠. 간첩 입에 대상 특정 안 하고 흉기를 가져와 내려왔을 때는 살인 예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리고 살인죄가 요게 다 끝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좀 그 단원에 해당되는 지문만 모여 있는 거고 요 뒤에 가면 이제 종합형 문제라고 또 있어요. 그런 지문이 앞뒤로 막 총론하고 섞여 있고 그런 거. 거기에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요거 이후에 이제 커리가 3차 대비해서는 이제 지금 요게 끝나고 나면은 UFC 특강을 할 거예요. 근데 UFC 특강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300형하고 뭐 UFC 특강 이렇게 이제 쭉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UFC 특강을 양을 좀 늘려서 이거로 그냥 이번엔 마치려고 그래. 안 그러면 시간이 안 나오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요거 다음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향후 커리어예요. 3차 대비생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그저 내년 1차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강의도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본 강의도 무료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초심자들한테는 이제 권유해 주시면 또 이제 뭐 유료는 모르겠는데 무료니까 뭐 이제 얘기해 주기도 좋잖아요. 네. 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 기본 강의가 허접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왜 표정들이 왜 이래? 허접한가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같이 제일 편하고 재밌게 형법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학교 스타일로 공부한 분들 알 걸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에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47번 옳지 않은 것은 폭행하고 협박에서 옳지 않은 것은 폭행죄는 미수 규정이 없으나 폭행 미수는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형식범 거동범이라는 거 기억나요? 안 맞아도 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행동 안 하면 무죄고 그래서 미수가 없고 협박죄 미수는 처벌된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박죄 논점 중에 하나가 과거 침해범에서 위헌범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2007년도에 협박죄가 협박. 그러면 자, 위헌범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란 얘기예요. 느낄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란 얘기예요. 후자죠. 그러면 여기를 바꾸는 걸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반대했냐면 협박죄는 미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라고 하면 미수 규정이 왜 필요하냐. 그걸 이제 반박한 거야. 근데 다수의 대법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협박 미수는 이럴 때 가능하다. 언제 협박 편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인식 못했을 때까지 도달했더라도 협박 편지를 못 본 거야. 그럴 때 이제 미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논점이고. 그래서 협박죄 미수는 처벌된다고는 그 사건이 워낙 판례가 유명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2번은 협박죄는 침해범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위헌범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2번이 틀렸고. 또 양제모도 존속인 경우 가중 처벌한다. 요런 게 이른바 암기사항이에요. 요번 이제 2차 시험은 암기사항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17년 1차 때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 17지문. 그때 점수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브리탈 안 입으려면 다른 건 몰라도 왜 두문자라고 아시죠? 제 카페에 들어있는 거. 그거는 이제 틈틈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문자 암기 이런 것들을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점수가 한 분들은 뭐 95점 막 이렇게 나오고 안 한 분들은 막 60점대 이렇게 깔아고 그랬어요. 17점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지 이 두문자 자료라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양이 한 20몇 페이지 될 거예요. 그 안에서 17지문이면 적은 거 아니죠. 거의 페이지당 한 지문씩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좀 카페에 제 카페에 가입돼 있으신가요? 저 뒤에 두 분. 거기서 이제 꼭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존속인 경우 가중되는 거 기억나요? 존속한 때 범죄했을 때 가중되는 거. 그때 우리는 두 문자로 내 존속이 유학생을 체포 감금하다가 폭행 협박하고 끝내는 살상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속 가중 규정이 있는 거. 유가 뭐겠어요? 유기. 학은 학대. 그다음에 체포 감금, 폭행 협박, 살해, 상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협박죄도 존속이 있고 그다음에 폭행죄도 존속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거 존속 가중 규정이 없는 거는 뭐를 주로 물어보던가요? 존속에 대해서 가중 규정이 없는 게 많죠. 근데 답으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약취유인.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농담 삼아 존속을 제가 이제 형이 모시는 부모님을 약취, 힘으로 데려오거나 꼬셔오거나 오히려 효자인데 그걸 가중 처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은근 자주 나와요 이것도. 그다음에 3번 맞고
4번은 양죄 모두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이것도 이제 16년 해경 간부 문제인데 암기사항이 2개 껴 있네요. 그래서 상습 규정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보통 이제 상습은 플러스 2분의 1 가중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공이 우리 뱃사공 알죠?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폭포에 가서 머리는 이제 추임새고 이걸라고 머리를 감아 이렇게 사기 계열, 공갈 계열, 절도, 강간죄하고 추행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10년도에 상습 강간 추행이 들어왔고요. 협박죄, 상해죄, 폭은 뭐겠어? 폭행, 포는 체포. 그 다음에 감금, 아편. 그래서 이제 협박죄든 폭행죄든 상습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가중하는데 그거 말고 아예 형량을 따로 써놓은 거. 그래서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은 외우기도 좋은데 이거 별장, 강도. 그래서 이 작물, 그 다음에 강도, 도박죄 이렇게. 그래서 별장을 강도해요. 이건 형량이 따로 있는 거. 근데 상습 물어볼 때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상습이 안 되는 게 유기죄가 여기 없죠. 요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답으로. 상습 유기는 없어요. 다음에 548번 폭행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안 맞아도 기수예요. 폭행이고. 요 판례도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2번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뭐예요 이거? 가까이 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성으로 크게 그냥 소리를 질렀다. 폭행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더 유명하냐면 그 시위할 때 관공서 근처에서 이제 그 확성기로 이제 큰 소리를 떠들었을 때 그게 3데시벨 이상 이 정도면 이제 폭행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큰 소음도 폭행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기로 했을 때는 어때? 전화로 고성 질렀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 심수봉 가수님이 당한 사건 아시죠? 그때는 이제 전화로 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청각기관이 괴로울 정도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처럼 아예 가까이 와서 야! 이건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폭행에 당할 수가 없고라는 지문이 틀렸습니다. 다음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은 이제 이 공연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고 1대1로 욕한 건 또 모욕죄도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는 있다. 맞습니다. 2번하고 이제 같은 취지의 지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그 다음에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요거는 이제 교제하던 여자가 안 만나주니까 그 여자 집 하숙집 가서 좀 발로 찬 거예요. 대문을 욕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이기 때문에 일단 안 맞아도 좋으니 그 피해자의 몸 쪽으로 신체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보내야 돼요. 다음에 폭행의 개념은 그것도 중요하죠. 그 왜 광의, 협의 이렇게 나눠서 또 최협의 이런 거. 그래서 광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무집행방해. 그래서 공집방해에서는 이제 경찰차 본넷 위에 매달린 것도 공집방해 폭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구대에서 이제 얘가 하도 남동불이니까 내보냈더니 계속 들어보내달라고 지구대 유리문을 두들리고 있는 것도 광의. 그 광의는 이제 간접적인 것도 폭행이 된다는 의미거든. 그 되고 최협의에서 중요한 건 뭐야? 강도하고 강간. 강도는 어느 정도? 억압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 이렇게. 다음에 549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업번은 이제 형소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데 반의사 불벌죄는 이제 과외, 폭행, 협박, 명예훼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죠.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일치인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 죽었다. 피해자가. 그때 상속인들이 그냥 합의를 보고 우린 처벌을 원치 않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피해자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이제 중복 지문이니까 설명 안 할게요. 보시면 이제 중복된 거 알 거예요. 디귿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말고 일로 오라고 가볍게 끌었다. 폭행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불법한 유용력이 아니라. 근데 폭행죄 폭행에 해당한다. X. 리을은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을이 갑을 부둥켜 하는 행위는 유용력 행사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폭행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소극적 저항이죠. 안 맞으려고 이렇게 껴는 거. 다음에 맞고 550번은 1번 동시 또는 일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 되니까 판명되지 않을 때는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요거는 이제 조문이에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고. 그래서 원래 동시범은 원인 판단이 안 되면 미수로 가는데 그건 총론 19조에서. 근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공동정범처럼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기수가 되는 거지. 다음에 2번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 원인은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비난받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해 원리가 내가 원래 상해를 하려고 했다가 상해를 못 입히면 상해 미수, 폭행만 하려고 했다가 상해까지 입으면 폭행치상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판례 표현대로 하면 마치 그냥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더라도 상해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약간 이제 구별이 모호해지는 그런 이제 비난받는 판례거든. 거기까지는 근데 판례 표현이니까 맞아. 근데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폭행한다는 생각도 없었대. 근데 상해를 입힌 경우 이거는 죄명이 뭘까? 폭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상해를 입혔다. 과실치상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그 인식도 없었고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 폭행을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면. 2번은 좀 까다롭던 지문이에요. 그죠? 살짝 말을 꽈고 최근 이제 우리 채용 지문이고. 그 다음에 근데 답은 쉬웠어요. 3번 읽어보세요. 휘둘렀죠. 근데 어차피 안 맞아도 폭행죄니까. 근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2번이 좀 약간 좀 읽을 때 독해가 금방은 안 됐을 거야 아마. 2번 지문은. 그다음에 4번은 요게 의역하면 뭐야?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반의사불월죄죠. 이게. 그래서 폭행죄는 반의사불월죄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55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상해랑 폭행에서 1번은 임신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더라도 그것이 자궁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X. 자궁 적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난소가 없더라도 자궁 그 자체도 어떤 이제 상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답은 이제 1번이 틀렸고 답입니다. 그리고 2번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중복 지문이니까 놔둘게요. 4번은 상습적으로 상해를 범한 경우는 형을 이제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이제 아까 상해 상습이 있었죠.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할 때 상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까울수록 두 문자는 탄탄하게 해두는 게 진짜 유리해요. 예, 그건 이해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문자들은 뭐 우리가 이해로 다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외워야 될 것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음에 552번 옳지 않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폭행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정신 차린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거기서 상해가 되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그 두 글자 찾아보면 실신. 다음에 2번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건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올해 해경에 나왔네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수원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포장마차에서 왜 한 사람이 너무 주사를 부린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막 불쾌하게 짜증나게 해서 좀 조용히 하라 막 그랬는데도 막 더 떠드니까 화가 난 한 사람이 맥주병으로 그 사람 때렸어요. 주사 부린 사람을 포장마차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뜯어 말리고 맞자마자 이 사람 도망가서 거기 이제 지구대나 이런 데 가요. 가서 그 포장마차에서 좀 맞았다고 피도 좀 나고 그래서 경찰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도 한 명은 때리고 다 말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입건된 사람들을 우린 다 말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범인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객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상해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가해 행위, 즉 행위는 했는데 결과도 있고. 근데 누구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 발생했는지 요것만 모르는 거야. 행위는 다 했고. 근데 이제 요 아까처럼 방금 수원역 사건처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는 아예 범인 모른다는 건데 그럼 이제 다 유죄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이제 중상해라는 개념. 중상해는 이제 우리가 중자 범죄도 보통 정리를 하죠. 중자 범죄 중에서 생명 위험으로 중자가 붙는 거. 이 범죄를 하다가 이제 생명 위험을 야기했을 때 중자 붙는 게 권, 상, 유. 중권리행사 방해. 이제 중권리행사 방해는 중강요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중상해, 중유기. 요건 이제 생명의 위험이에요. 신체 위험 그럼 틀려요, 이건. 근데 상해는 여기다 플러스 뭐도 있냐면 불구, 불치, 난치. 그래서 이제 불구팔례가 주로 있죠. 신체를 절단, 실명, 눈을 이제 멀게 한 거, 청력상실 이런 식으로. 근데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거는 불치단치도 아니고 그 다리를 절단한 게 아니라 골절, 뼈 부러진 거는 어떻게 불구된 건 아니지. 깁스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취지고 그런 요 중자 중에서 생명 또는 신체 위험으로 중자가 붙는 거는 생명 또는 신체 위험으로 중자 붙는 게 뭐가 있을까? 중, 손괴. 그래서 뭐 이제 뭐 손오공의 생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신의 손으로 생명 창조, 이렇게 신의 손으로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혹행위로 중자 붙는 게 뭐가 있을까? 중, 체포감금. 요 중자들도 은근 많이 나와요. 예. 다음에 그래서 3번은 이제 다리가 부러진 거나 3주간 치료를 요거는 이제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고 4번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여러 사람을 좀 상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수재가 되는 게 맞고 다음에 553번 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1번도 중복지문 있네요. 다리 부러진 거나 3주간 치료 중상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차 안에서 강간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단어 세 글자 요게 이제 상해가 되는 요소인데 찰과상. 찰과상을 입으면 피부가 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흘러 안 흘러? 흐르죠. 피가 겉으로 흐르는 정도는 상해예요. 근데 멍 또는 이제 반상출혈상 이런 거, 피하출혈상 이런 것들은 이제 피가 겉으로 흐르지 않죠. 그건 상해 아니고 찰과상의 상해입니다. 다음에 3번 피해자의 음모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외관의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음모 면도 사건이라고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음모를 근데 범행의 동기도 이상하죠. 동거녀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음모를 변도해서 이제 뭐 가로 세로 이렇게 일자로 만든 거야. 외모는 변했죠. 근데 이제 이때 판례는 이제 외모의 변화로는 상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리적 기능, 건강을 해쳐야 된다라고. 근데 가끔은 외모 변화도 상해로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아동 학대 이런데 아동에 대해서 이제 상해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인데 요때만큼은 이제 건강 기준 외모 변화가 안 된다고 했던 판례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죄는 아니지.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음모를 갖다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을 때 어떤 여자분은 성적 수치감이 들겠죠. 모멸감. 무슨 죄야 이제 강제추행 그게 되고 치상까지는 안 가고. 근데 그 범행 동기가 아까 왜 식욕 밥을 잘 안 먹지 않다니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식욕이 좀 잘 약할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 말인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식욕이 좋아지진 않더라. 나쁜 새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범행 동기가. 다음에 4번도 중복됐으니까 놔두시고 실신한 거예요 기절. 다음에 554번 적절한 거. 1번은 이제 경감부에서 나왔던 거를 경찰 승진해서 베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바콘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공사하는데 철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눈에 띄라고 이제 라바콘이 뭔지 알지 그 코카콜 모양으로 이제 코카콘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주황색에 하얀색 있는 이거 이제 눈에 확 띄죠. 그걸 꽂아놓고 그다음에 신호수를 거기다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중학생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웹툰 보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 앞도 안 봤어요. 신호음이 바뀌니까 갑자기 뛴 거야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찍힌 거고. 이때는 어떻게 그 공사하는 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어떤 주의무를 다한 게 돼서 이게 라바콘 무죄 사건. 여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한다. X. 2번은 이제 생일빵 사건 기억나시죠? 군대에서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입을 덮어놓고 발로 차다가 근데 이제 그 세게 찬 건 아닌데 죽었어요. 희한하게도 이때는 이제 정당행위에 해당으로 폭행죄 이제 폭행죄에 해당하나 어떤 정당행위에 해당하니까 폭행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진 않아요. 자 지금 이제 뭐로 기소됐겠어? 이제 그 생일 축하한다고 발로 찼더니 죽었다는 그 검사 기소는 폭행치사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게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가볍게 찼는데 죽을 것을 예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조문인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지어지는 거야? 치사가. 요건 남죠. 이번도 좀 고급스러운 질문이에요. 3번은 차를 갖다가 이제 이 피해자한테 그 악셀레이터 밟아서 확 달라들었다가 또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고 달려들었다가 멈추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험성을 느끼겠어? 느끼죠. 그래서 이제 특수폭행죄에 당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꾸로 자동차인데 특수가 안 된 건 2개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면 좋아요. 라노스 3cm 그 사건 기억나시죠? 라노스 사건은 이제 왜 이혼하려는 부부가 애엄마가 애를 데리고 도망가니까 그걸 막은 거지. 차로 가볍게. 그다음에 30cm는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좀 가볍게 됐고. 그 2개 라노스 3cm. 근데 나머지 자동차는 특수 다 됐어요. 그 2개 빼고는 그렇게 기억하면 더 좀 편하고.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틀렸죠. 아까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고. 다음에 555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용부 피하 출혈. 피하 출혈이 뭐야? 멍이죠. 요거는 상해 아닙니다. 통증으로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면 상해가 아니죠. 그래서 상해에 해당한다라는 게 틀렸다. 그리고 2번은
그 둘째 줄 이제 뒤에 보면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상해가 꼭 상처가 있어야만 상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 무슨 사건에서 제일 유명하냐면 졸피뎀 기억나요? 이건 이제 제 가방에도 있어요 지금. 그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제가 들리는 신경정신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예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되게 좀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공황장애라는 걸 앓게 되고 수면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가끔 이제 먹는데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하나를 먹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여자분한테 음료수에다가 한 이제 두 알 이상을 녹인 거야. 먹으면 이제 그 정도 바로 그냥 의식을 잃어요. 한 알 정도도 이제 스르륵 잠드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성행위를 하고 깨어나온 다음에 이번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또 두 알. 그걸 10번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치니까 거의 한 20알 넘게 먹은 거야. 계속 의식이 이게 좀 몽롱했다가 이게 상실됐다가 몽롱했다 막 이런 지금 상황이야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로 보겠다는 의식 상실이라는 거. 졸피뎀 상해. 우리 채용 시험에도 나왔죠 이거. 기억나시죠? 카페 닉네임 중에 귀여운 거 졸피뎀 졸라파 상해. 요거 들으면 안 까먹는데. 예. 근데 요거랑 반대되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신경 안정제 아리반. 이거는 이제 그 열차로 여행하는 사람한테 그 이제 음료수에다가 아리반 타가지고 이제 이것도 재운 거야. 요거는 한 알 정도. 그 정도는 상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로 가냐면 강도 상해는 아니지만 강도. 화학적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한 거. 근데 졸피뎀 이거는 아예 상해까지 간 거고. 이게 최근 판례죠. 근데 요즘은 다행인 게 과거에는 왜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자살 수단으로 그런 거 쓴 거 아시죠? 근데 요새는 수면제 성분을 좀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먹더라도 예, 그냥 오래 자다 깨어납니다. 그냥 죽질 않아요. 죽는 방법은 있죠. 하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서 죽을 수는 있는데 예, 그 정도 아니면 이제 죽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번에서는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또 끝에 정신기능도 포함된다. 정신기능. 그게 이제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또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예, 그 강간 피해자가 어떤 이제 노이로제, 불안 증세, 뭐 이제 불면증, 식욕부진 이런 거,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해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3번은 이제 중복되지 않았으니까 중복됐으니까 참 나도 이렇게 실신한 거. 그다음에 4번도 중복 지문이고요. 56번 적절한 것은 1번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틀렸죠? 자주 나오죠 이것도. 상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폭행 인식만 있으면 되고. 2번은 이제 다리가 부러지거나 우측 3주간 치료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네요. 3번은 이제 총론에서도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낙산 비치호텔 무슨 사건 기억나요? 낙산 비치호텔 사건? 죄명. 그냥 뭐 저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하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 낙산 비치호텔 무슨 사건? 몰라서 답변 못하는 건가? 상해사 오케이. 내공이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분석해 보면 이래요. 1행위랑 2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륜의 남녀가 강원도 낙산에 있는 비치 호텔에 투숙했다가 말다툼 끝에 남자 여자를 엄청 때려요. 자,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면 무슨 고의로 봐요? 상해. 폭행도 아니고 상해 고의로 보고. 그다음에 여자분은 기절했는데 얘는 지금 그 가해자인 남자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몸이 축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절만 돼 있으면 첫 번째 행위는 그냥 상해. 기절을 또 상해니까. 근데 두 번째 행위는 얘는 죽은 걸 오해해서 자살 위장시키려고 호텔 아래로 투척한 거예요. 늘어져 있는 그 여자분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미 죽은 줄 알았으니까 살인 고의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과실치사인데 이거는. 그럼 상해랑 과실치사랑 합치면 뭐가 나와? 상해치사가. 이게 낙산 비치 호텔 상해치사 사건. 진짜 뉴스 보면은 매일 그 남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자분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도 그 저기 뭐야 40대 남자가 60대 여친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여친을 그 헤어지자고 하니까 칼로 찔러버렸다고. 그것도 이게
정상적인가 아니지. 40대 남자랑 60대 어떻게 어머니 뻘이잖아. 하여튼 진짜 너무 미안하기도 하여튼 여자분들이 희생이 많이 돼가지고 하여튼 여자분들은 항상 그냥 남자 주심. 그래서 남자를 만날래도 꼭 어떤 남자를 만나라 그랬어 내가.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래야 안전한 거야. 그래서 그냥 연장을 들어도 그냥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남자를 만나는 게 안전하다. 다음에 나머지 4번은 이제 아까 이것도 중복됐네요. 자궁적출, 업무상, 과실상. 다음에 557번 상해폭행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 일부를 해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오진 때문에 태아가 죽었던 거예요. 오진으로 원래 그래서 이 태반조기박리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근데 그거를 모르고 좀 빨리 좀 어떻게 이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태아를 죽게 한 게 아직 진통이 안 왔기 때문에 과실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검사가 이 과실사가 안 되면 우리 형소에서 배우는 공소장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고 있잖아요. 요게 안 되면 그때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태아하고 임산부는 동일인이다, 별개다, 별개다. 그래서 이제 상해가 아니라라고 것이고 2번도 아까 나왔던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3번이 이제 바로 틀린 건데 아까 이것도 중복됐어요. 왜 피해자가 이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른 이유로 죽었을 때 상속인이 처벌 불허에 의해서 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이제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다음에 4번은 맞죠. 중상해는 생명위험. 아까 권상유 생명이라고 했던 거 지워졌구나. 그래서 권상유 생명위험. 다음에 558번 다음 중 위험 물건을 취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것은 몇 개인가? 요번 시험에 암기상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외우지 않으면 어렵겠죠 이거 솔직히 그죠? 이제 자 특수를 찾으란 얘기인데 특수는 혹시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우리 저기 카페 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남경분 그 당황해서 금방 생각이 안 나시나? 여경분은 특수 우리 내공이 있는 암기상 해야 돼 큰일 나 공주손으로 체포감금 폭행압박 해요 이렇게 외웁니다. 예쁜 공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체포감금 폭행압박 해요. 만약에 그 아니었으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틀리잖아. 그래서 공이 뭐겠어? 공지방 또 공갈 주거침입 주침이라고 쓸게 손괴 체포감금 폭행압박 해는 뭐냐면 상해 요는 강요죄 이렇게 저기 이제 암기상을 지금도 하겠지만 판례보다는 암기상이 더 빨리 까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카페에 가면 두 문자 특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거 좀 요번에 많이 안 나와서 그래도 한두 개 나왔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이었지. 17년 1차처럼 많이 나오면 큰일 나요. 암기상 안 하시면. 또 17년 1차 때가 역대 제 16년간 형법 지도하면서 평균적인 형법 점수가 제일 안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 두 문자를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때는.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형법 80점이 형소 100점보다 조정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란 만약에 95점 100점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암기상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형소로는 120, 30점 맞은 거예요. 그걸 왜 안 해요? 양 많지도 않은데. 하셔야지. 그래서 그거로 찾으면은 자 니은의 공무집행방 공 있죠? 기억의 주거침이 공주. 디귿의 손 공주손. 그 다음에 체포 감금 폭행압박 있네. 유기는 여기 유기죄라는 거 없었죠? 그래서 그거 빼고 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행 상해까지 받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기학 대처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